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 떠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미술과 관련해서요. 곰브리치 미술사에서는요. 딱 두 작품만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고 토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에 쌓여있는 이 수메르 문명, 이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사고방식 위에 서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요, 두 강 사이의 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그 충족토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발달시켰던 문명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지역을 일컬어서 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지역, 레판토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안가에는 농사가 지을 수가 있는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초승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일컬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별칭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보게 되면요,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금의 페르시아 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북쪽에도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보면 아라비아 사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과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대 근동 지방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봄철에 해마다 범람을 하는데요. 이집트의 나일강과 다른 점은 이집트의 나일강은 해마다 비교적 규칙적으로 범람하고 양의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은요, 해마다 범람하는 정도가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집트의 강과 다른 점인데요. 이 환경은 태생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한다면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은 불안전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두 지역의 사람들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지배하는 원형적인 문명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함을 태생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강들이 이렇게 범람을 하고요. 주변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비옥한 충족토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농업이 발달하게 되죠. 관계농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집트하고 다른 점이 또 이 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들이 범람을 하고 이 범람의 정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이런 수로나 운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수로나 운하가 필수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권력이 그 지역을 차지해서 이제 거기에 농사를 짓게 되고요. 잉여 생산물을 만들면서 그 당대 고대 문명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집트와는 또 다른 환경적인 조건이 있는데 개방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질적인 집단들과 개방적 환경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들어선 문명은 필연적으로 패권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들은 강의 범람을 늘 불안으로 안고 살아갔었고 수많은 이족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지만 경쟁적 환경에서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태생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조건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도시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문명 수메르인들이 발명해낸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최대의 발명품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그들의 생존 조건과도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적 환경에서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보건도가요, 자, 수메르인들의 도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 우르라고 하는 도시의 보건도입니다. 도시의 외곽을 높은 성벽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또 방어용으로 패자를 파놓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네요. 그리고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항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구가 있다는 것은 벌써 그 당대에 무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특별히 우르란 도시는 그 당대에는
페르시아만 옆에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인접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무역이 발달해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 지역까지도 무역을 했었던 흔적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도시 중앙을 수로가 흐릅니다. 수로가 흐르면서 상하수도가 완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도시에 이러한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이 세웠던 도시의 가운데,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신전인데요. 이 신전의 이름을 바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그들의 경쟁적 환경 조건 때문에 도시 문명의 형태를 떠서 방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요, 수메르인들이 세웠던 도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하부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죠. 거기에 수많은 수메르인들이 세웠던 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라트를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건축물로 가지고 있었던 수메르인들의 도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여기에서 최초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수메르 문명은요,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모태가 됩니다. 잠깐 이들이 겪었던 정치적인 격동을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수메르인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자리를 잡았었고요. 메소포타미아 중부에서 시작했던 셈족들인 아카디인들이 한때 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수메르인들이 일어나서 다시 세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를 일컬어서 우루 3왕조라고 이름을 합니다. 기원전 2000년 전후가 되어지는데요. 자, 우루 3왕조 때고요. 그 후에는요, 이 바벨론이 크게 발원을 해서요,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일하고요. 일단 고대 문명 체계, 수메르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고대 문명 체계를 일단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그 다음에 세력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북쪽에 보면요, 니느베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아시리아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후의 역사는요,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서로 경쟁적으로 패권을 주고받는 그런 양식으로 진행되다가 그 후에 다시 바벨론이 크게 발흥을 해서요, 이 오리엔트 일대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고 하고요. 지금 수메르를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지배했었던 그때의 바벨론, 함무라비아 바벨론인데요. 그때를 구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역사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했던 문명은 도시 문명을 만들어냈던 수메르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들에 의해서 수많은 발명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있어서 쐐기 문자를 만들죠. 이것은 후에 이제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바퀴를 만들어냈네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는 꽤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절구를 이들이 또 발명했는데요. 밀농사와 보리농사가 꽤 번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천문학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요. 수학이 곱셈과 나눗셈까지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식진법이 이들의 작품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던 대로 보리와 밀을 주로 경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맥주를 굉장히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세로 63m, 가로 43m, 높이가 30m가 되는 이런 지구라트가 아까 보셨던 우루 도시의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신전입니다. 이 지구라트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높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기에 신이 강림한다라고 하는 사당이 세워져 있고요. 각각의 도시들마다 그 도시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섬기는 그런 사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메르인들은요, 각각의 도시들마다 그들의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수호신의 가장 중요한 7명의 신이 있는데요. 하늘바람신, 그리고 하늘신은 아누신인데요. 자, 아누신을 비롯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7명의 신이 있는데요. 각각의 도시들을 수호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요, 바로 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 이것이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은 요일체계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말씀드렸던 대로 수호신이 달랐죠. 가령 우르크는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르크, 그리고 길가메시의 신화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르크인데요. 우르크는 아누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난나, 풍요와 사랑의 신인 이난나를 섬겼는데요. 특별히 이난나라고 하는 이 신은요, 아누 신, 즉 하늘신의 딸인데요. 자, 이게 바벨론 시대에 가면요, 이슈타르라는 신으로 바뀌게 되고요. 거기에 전쟁의 신까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난나라는 신이 그리스로 가면 아프로디테하고 이제 아테네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아테네와 아프로디테의 원형이 되는 그런 신이 바로 이 이난나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르라라는 도시는 난나, 달의 신. 이 달의 신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보셨던 우르의 수호신입니다. 자, 이 수호신의 개념은요, 지금도 서구의 도시들을 가면, 서구의 중세까지의 도시들을 가면 도시의 중앙에 광장이 있고 수호신을 섬기는 종교 시설물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독교가 이제 유럽을 지배한 이후에 수메르인들의 도시 양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도시 중앙에는 항상 이제 큰 예배당을 지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도시의 원형이 바로 이 수메르인들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구라트의 이 가장 높은 곳을 셀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자기들의 수호신의 조각상이 거기 세워져 있었겠죠. 그리고 이 셀라는 어떤 기능을 했냐면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히에로스 가모스는 신성한 결혼 의식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의식이 여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년이 되어지면요, 왕이 여기에 신전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 신전에서 왕과 여사제가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 도시의 풍요를 비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메르인들이 세웠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건물을 통해서, 이 신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색채는 내세를 위한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종교의 모든 특징은 내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라미드도 내세지향적인 것이고 또 미라도 내세지향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신화도 보게 되면 제가 그들의 신화에서 오시리스와 이시스 신화를 말씀드렸죠. 그 신화에서도 내세 중심적인 그런 의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수메르 문명의 모든 신들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의식들은 내세가 아닌 현세의 풍요를 위해서, 현세의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인간들이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또는 어떤 성적인 의식들을 바치게 되면, 예식들을 바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기브앤테이크, 이게 그리스 종교의 특징이기도 하죠.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것이요. 신에게 예물제물을 바치면 또 신은 은총을 베푸는 그런 형태의 기브앤테이크의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아닌 번영을 비는 종교죠. 거기에다가 인신공양, 그들의 풍요를 빌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은 지구라트는요, 곡물 저장 창고의 기능도 했었고요, 시장의 기능도 했었고요, 축제 장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건물은요, 수메르 도시 문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과 모든 구조가 이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확연하게 다른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집트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작한 문명이고요, 메소포타미아는 불안전한 환경에서 시작된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마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질서.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트가 깨지는 혼란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아예 혼란스러운 삶에서 시작을 했죠. 강의 범람 자체도 혼란스럽고요, 불규칙하고요, 또 주변에 여러 이민족들과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이라고 하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세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세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적인 의식은요, 내세적인 의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현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찾았고요. 그런 그들의 의식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바로 지구라트에서 행해졌던 그런 히에로스 카모스, 신성한 결혼 의식, 그래서 성을 통해서 풍요를 빌 정도로
그래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들의 현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안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후에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 아카드라는 나라가 셈족 계열의 나라인데 이 도시국가가 발흥을 해서요. 한때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아카드의 통치자 사르곤 왕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 게임 캐릭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아카드의 손자쯤 되는 사람이 바로 나람신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곰브리치 미술사에서 소개하는 그런 작품이죠. 지금 이 나람신의 전승비를 보게 되면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또 수메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조건 속에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투구를 쓰는 나람신 왕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카드인들의 아주 질서정연한 절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적군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승비는 말 그대로 전쟁의 상황을 기념하고 자기들이 이겼고 자기들이 그런 이긴 상황이 계속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 해서 이 곰브리치는 이 작품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의 의식의 특징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각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최초의 아바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텔 아스마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되어진 일군의 조각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아주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요. 그들의 눈을 보면 위를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신들에게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요. 신전에다 모셔두었던 그런 신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상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신상의 주인을 위해서 그 신전에서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일종의 아바타 신상을 신전에다 세워놓고 현실의 안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너무도 간절하게 너무도 절실하게 신들에게 자신들의 현세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별히 수메르 사람들은 현세적인 다신교 사회 속에 살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불규칙한 강의 범람 그리고 개방적 환경에서 나오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들에 있어서 내세는 너무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꾸며갔고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을 거의 품지 않았고 아까 보셨던 신상을 신당에다 모셔놓고 자신들을 위해서 빌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현세적인 축복을 바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수메르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수메르인들의 점토판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기쁜 것, 그러나 이혼은 더욱 기쁜 것. 자,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자, 인생의 기쁨 그 이름 맥주, 인생의 슬픔 그 이름 군대. 자, 이 술의 의미와 군대가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늘 그들은 전쟁을 늘 달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자, 그 전쟁의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맥주라는 것이 그들에게 등장을 했고 실제 그들이 맥주 음료를 마시면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는 그런 음료가 바로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 쓰자. 하지만 금방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 저축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격언으로 써도 아주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만큼 현실적인 그런 의식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중시하는 내세가 아닌 현실을 중시하는 그들의 의식은요. 그들이 만들어냈던 길가메시 서사시에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길가메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데 그때 신돌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길가메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길가메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고대 수메르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의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가메시여,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당신이 찾고 있는 생명을 당신은 결코 찾지 못할 거예요.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인간의 몫으로 나누어 주었고 생명은 그들이 채워가 버렸기 때문에 그대 길가메시여, 당신의 배를 가득 채우세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는 결코 내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당장 배불리 먹는 거죠. 밤과 낮으로 즐거운 일을 만들고 매일 향연을 베푸세요.
그러면 내세가 차단된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는 일이니까 즐거운 일을 많이 만들고 매일 향연을 베푸세요. 밤이나 낮이나 춤과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세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와 몸을 씻으세요. 이왕 살 바에는 깨끗하게 그리고 좀 멋있게 스마트하게 그렇게 살아라. 아주 현실적인 그런 세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손안에 품고 있는 아이를 보시고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품 안에서 기뻐하게 하세요. 이러한 일들만이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랍니다. 모든 살아있는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났고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자랑할 수 없기에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견뎌냅시다.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본리를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령 죽음 넘어 있는 일 같은 일에 대해서 말이죠. 순례자와 같이 우리는 정해진 곳을 향해 간다. 세상은 하나의 연속이며 죽음은 여행의 끝이다 라고 길가메시 서사시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수메르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 번영을 누리고 현세의 행복을 누리고 현세를 집중해서 살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수메르인들의 카르페디엠이라고 하죠. 카르페디엠은 뭡니까? 현재를 잡아라.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를 붙잡고 현실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충분히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카르페디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말아라.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고 지금 행복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카르페디엠이죠. 그러니까 고대 수메르인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가장 정신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고방식은 바로 카르페디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노마드의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미술사 강의는 그들은 극히 현세중심적인 그리고 현실의 행복을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수메르인들, 메소포타미아인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불완전한 삶의 조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에는 그리스 미술로 만나 뵙겠습니다.